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반등이 나왔습니다. 의미 있는 아랫꼬리가 달린 양봉이 나왔는데요. 우리 시장은 어제 언더슈팅을 주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회복할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시장이 급반전하게 된 이유, 그리고 시장 대응책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코스피 선물은 화요일 장 마감 무렵 위로 당겨놓은 것이 있어서 갭 다운 출발했는데 그래도 처음 1시간 동안은 별다른 방향성 없이 조심스러운 반등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10시 15분 홍콩 시장의 분위기가 나쁘게 출발하면서 매도 물량이 쌓이기 시작했고 외국인들이 10시 30분부터 강한 선물 매도를 또 쏟아내면서 지수는 순식간에 레벨 다운을 하였습니다. 1시간 동안 288포인트에서 283포인트라는 어떻게 보면 고작 5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수치이지만 문제는 이번 주 내내 풋옵션 감마가 살아난 상황에서 추가 하락이 나오자 개인들은 또 눈물이 풋옵션 손절매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의도적인 하락을 만들어내는 동안 선물 미결제 약정은 또 증가했는데 오늘은 이게 무슨 놈이 선물 롤오버한 날인가 싶을 정도로 일중 미결제 약정이 대폭 증가했어요. 하루에 종가에만 2만 개가 가까이 증가했는데 마감 기준으로 36만 2,540개야. 어후,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미결제 약정을 넘기게 된 것은 선물 시장이 생긴 뒤로 역대급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참고로 선물 가격이 승수가 2017년 3월 이후로 바뀌었기 때문에 2017년 이전이 선물 미결제 약정 수치와는 자료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때는 곱하기 2를 해서 계산하셔야 됩니다. 자, 여하튼 11시까지 하락이 나온 뒤 개인들이 옵션 시장에서 풋옵션 매도를 꾸준히 손절했죠. 그래서 오늘도 278억 원이 손절이 발생했는데 행사가별로 보면 그동안의 하단 배리어를 280으로 놓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270까지 열어놓으면서 하루 정도 추가 하락이 더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두었습니다. 반대로 콜옵션 미결제 약정은 생각보다 얼마 증가하지 않았는데요. 내일이 위클리 옵션 만기고 또 개인들이 오늘이 급락으로 위클리 풋옵션 매도에 대해서 제법 큰 손절매를 한지라 이 신규로 콜옵션을 적극적으로 매수할 여력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조금 걱정되는 것은 오늘이 하락에 위클리 옵션을 거래하는 기관들이 대량의 위클리 콜 매도를 쌓아버린 것인데 이 길 어느 정도의 상승이 나올 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일이 하락이 오버액션이라고 한다면 290선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반등이 그렇게 나오면 위클리 콜옵션 매도 포지션이 굉장히 큰 손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지할지가 이길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열쇠가 되겠습니다. 관건은 어중간한 갭 상승 이후로 빠르게 계속 위로 당겨야 위쪽 그러니까 290선으로 결제가 되는 것인데 방금 마감한 야간 선물이 287.60으로 아주 애매한 구간에서 끝나버렸어요. 갭 상승 이후 지체하지 않고 위로 꾸준히 당겨주면서 선물 미각제 활동을 줄이고 또 반대편 클래스의 풋옵션을 대량으로 매도를 해서 콜옵션 손실을 커버해줘야만 상승이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갭 상승한 상황에서 솔솔 아래로 밀어버리면 개인들이 다시 콜옵션에 몰리게 돼요. 그러면 287.5나 285선까지도 눌러버릴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투자 심리 측면에서도 갭 상승에서 음봉이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나쁜 형태로 마감이 되고 그러면 코스피 시장의 하락은 아직도 더 진행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왜 시장이 반등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전일 증시가 윗골이 달고 밀린 것 정도로는 오늘이 하락이 설명되지 않아요. 또 애플이 아이폰 14 그 생산 확대 계획 취소 또한 진짜 하락이 이유라고는 할 수 없겠어요. 가장 큰 이유는 9월 26일과 9월 27일을 바닥으로 본 일부 투자자들이 오전에 선물 베이시스가 영 좋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아래로 슬쩍 밀어버리자 견디지 못하고 개인들이 풋옵션 손절매가 이 합성 선물 매도를 일으켜요. 그래서 인덱스 바스켓 매도가 나왔는데 평소 같으면 인덱스 매도의 시장이 이렇게 무너질 상황은 아닌데 오늘은 워낙 매수세가 없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 매도 3천억에 시장이 마이너스 3%를 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 하락 종목들 보면 무슨 보험주가 마이너스 3%도 밀리고 하는데 아이폰과 보험주가 무슨 상관입니까? 그냥 보험주 하락한 것은 인덱스가 다 쳐맞으면서 밀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오후 1시 20분경
증시 안정펀드 재가동 등 시장 안정 조치 실행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렸어요. 그리고 이후에 한은이 3조 원 규모의 국고채 단순 매입을 실시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시장이 급반전을 하게 됩니다. 현물 동시효과까지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바닥에서 무려 8천억 원을 걷어내면서 빠르게 시장을 들어올렸는데요. 문제는 현물 마감하고 베이시스 강하게 찍어 눌렀죠. 그래서 백오데이션 마이너스 0.19포인트 눌렀습니다. 방금 마감한 글로벌 시장이 어쨌든 플러스 마감한지라 내일은 다시 콘텐코 플러스 1포인트 이상으로 전환될 것을 감안하고 시장이 6포인트 상승한다 그렇게 고려한다면 이길 290선까지는 그래도 쉽게 반등할 수 있겠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정부의 이러한 대책이 의미 있는 것은 이 한은이 바보가 아니에요. 한은도 타이밍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시장이 어제 하락에 맞췄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하루 더 빠졌다고 한다면 선물은 270대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280 초반이라는 중요한 자리에서 하락이 멈췄고 최근 시장 리스크의 주범으로 지목되었던 채권 시장의 변동성 또한 국채 매수를 막겠다 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영국 국채 또한 오늘부터 다시 장기 국채 매입하겠다면서 10년 국채를 무려 5.3% 당겨놨죠. 그러니까 모두들 비슷한 시장 지표를 보면서 암묵적인 이 공조 하에 개입을 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트레이더들은 이러한 이벤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부분은 영상 후반에 이 총평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아시아 세션에서 증시가 하락할 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보면 또 비달러 약세가 있었습니다. 특히 파운드와도 그렇지만 유로와도 같이 망가졌는데요. 그러면서 유럽 세션 시작하자 이탈리아 국채가 또 마이너스 1% 가까이 급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채권 시장이 또 텐트럼을 보이니 증시도 밀리기 시작해서 낙스 선물은 결국 12,000포인트를 깨게 됐는데요. 이렇게 이 포인트 피규어를 깨게 되면 추세 가속이 일어나야 합니다만 다행히 마이너스 2%선에서 멈추게 됐어요. 그리고 이후에 오후 7시 영란은행이 일시적 하지만 양은 무제한 이렇게 국채 매입을 하겠다면서 시장 개입을 하게 되죠. 이 소식으로 증시는 바닥에서 스트레이트로 플러스 2% 가까이 급등하게 되는데 이때 이 채권 시장이야 워낙 눌린 것도 있지만 어쨌든 당장 매수해 준다고 하니까 강력한 숏 커버링을 하면서 종가 고가로 10년물 기준 플러스 5.3%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통화시장은 처음에는 반응이 달랐어요. 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반등과 달리 파운드화는 일시적이 급등했다가 점점 흘러내렸죠. 그래서 저녁 8시 30분에는 마이너스 1.89%까지 하락을 하게 됩니다. 사실 채권시장에서 이 매입으로 방어를 한다는 것은 파운드화에는 사실은 재앙을 허락한다는 뜻이에요. 다행히도 유럽이 점심시간 끝나자 이 파운드화는 또 꾸준한 매수에 들어오면서 어쨌든 극적인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미국 본장에서도 이 달러 인덱스가 밀리고 변동성도 윗골이 달고 밀리는 등 어쨌든 일시적인 리스크 선호가 발생하면서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어졌던 이 영국 국채 패닉 사태는 일단락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영란은행이 채권 매입은 20년 이상 만기 이상의 종목들을 대상으로 매 오퍼레이션마다 최대 50억 파운드 한도로 지른다고 했고 또 오후 3시 반부터 30분간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밤 11시 30분부터 0시까지 하기로 했는데 첫날인 오늘은 한 10억 2,500만 파운드 어치를 매입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상치의 한 20% 정도만 총알을 썼기 때문에 규모 면에서도 그래 이 정도면 감당할 수 있겠다 이렇게 시장이 판단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국채 매입은 일시적인 것이고 다음 달 말부터는 다시 국채 매도를 할 것인데 이건 뭐야? 그러면 일시적으로 마약을 맞겠다는 건가? 아니면 나중에 하드 오퍼레이션 하겠다는 건지 결국에 이 중앙은행의 딜레마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이 영국 국채 매입 사태는 시장이 일시적으로 안심을 했다 이 정도로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채권 시장이 텐트럼이 진정되자 이 목표하고 있던 이탈리아 국채도 급등을 했어요. 독일 국채와 이탈리아 국채의 스프레드도 다시 좁혀졌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하고 계획된 대로 이탈리아 국채 매도를 추가로 쌓았습니다. 지난주 주말에 이탈리아 총선으로 극우 정당에서 총리가 배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영국 국채 폭투매 사건으로 좀 묻힌 것 같은데 이렇게 시장이 살짝 눈을 감고 있을 때 부지런히 이탈리아 국채 매도를 쌓을 계획이에요. 채권 시장에서 눈에 띄는 것은 미국 10년 국채의 급등입니다. 미국도 단기물, 장기물 할 것 없이 채권이 반등했지만 이제 달러가 꺾인다면
미국채가 버틸 수 있을까요? 그동안에는 달러 강세로 미국채가 버텼다라고 한다면 만약 달러가 약세로 전환된다면 이 부분은 아마 4분기에 트레이딩 아이디어가 디벨롭될 때 구체화될 것 같은데 여하튼 일단 3분기의 클라이막스는 좀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한숨 돌리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기름이 5%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어제도 상승하고 오늘도 상승했죠. 그래서 원유 재고 증가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지만 상품 시장 전체에 숏 커버가 나오니까 뭐 거기에다 허리케인 이슈까지 곁들여져서 종가까지 아주 강한 양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자,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 허리케인 이슈 어제부터 있었죠. 그리고 원자재가 어제 그러니까 화요일까지 계속 빠지고 있었는데 수요일날 커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원유는 화요일부터 커버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기름은 상대적으로 지금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81.2달러에서부터 82.2달러 구간은 매도를 쌓을 구간으로 보았고, 그래서 저는 적은 수량을 진입을 했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으로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유럽 시장이 약세가 진행되는 동안 최근에 기록한 저가를 모두 깨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나스닥 선물은 11,141포인트까지 내려왔는데요. 다행히도 오후 7시 영란은행이 채권시장 개입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수가 급반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스닥은 S&P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반등이 약했어요. 실제로 개장 초 나스닥을 계속 못 올라가게 붙잡아둔 것은 테슬라랑 애플이었어요. 애플이 갭다운 마이너스 4% 가까이 나온 상황에서도 초반에는 계속 매도가 쌓이면서 시장 눌렀죠. 원래 이런 상황이라면 시장은 최소한 전일 저점권까지라도 눌리게 됩니다. 하지만 30분간의 공방 끝에 시장은 위로 방향을 잡게 되고 그래서 23시부터는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꾸준히 레벨업을 하게 됩니다. 애플이 시초가의 약세를 보인 이유는 블룸버그의 인용 보도 때문인데요. 아이폰 14 그 증상 계획을 중단한 것이 예상보다 부진한 수요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명백한 리세션이죠. 그래서 오늘 폭투매가 나온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는데, 근데 오늘은 이 더 중요한 거, 최근에 가장 큰 문제였던 채권을 해결해줬죠. 이 중앙은행이 채권시장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숏을 보고 있는 쪽에서는 일단은 전략적으로 숏을 걷어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결국 대량의 변동성 매도가 들어오면서 지수를 폭등시켰고 알고리즘 매수가 끝나는 장마감 10분 전까지 S&P 지수는 3,751포인트까지 스트레이트로 급등을 하게 돼요. 다만 이 알고리즘 매수가 끊기자마자 바로 차익 실현 매도가 나서 고점 대비 0.8%를 밀어버렸는데요. 여하튼 시장이 연속된 하락에서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오늘의 반등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별 종목을 보면 메타 플랫폼스 그리고 넷플릭스의 강력한 숏 커버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것 또한 이 3분기 말을 앞두고 롱숏 포지션 청산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거기에 더해 홈디포가 5.2% 상승하고 또 타겟이 4.91% 상승한 등 굴뚝이라든지 뭐 유통주라든지 아니 뭐 이런 그동안에 뭐 숏이 많이 나왔던 종목들 강한 숏 커버를 맞았죠. 또 분기 말 최대의 리스크 요소였던 이 채권 시장의 텐트럼이 해결되자 빠르게 페어 트레이딩을 청산한 것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변동성 또한 이 강력한 백오데이션이 풀어지면서 오늘은 살짝 콘텐고 수준으로 눌렸어요. 근데 하루 종일 변동성이 빠졌다고 해서 바로 변동성 장세 끝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일주일이 거래일이 지금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변동성을 살리려면 시장을 전일 저점 이하로 밀어내려야 되는데 이 아시아 세션과 유럽 세션에서 당일이 상승분을 모두 아래로 까지 않는 이상 쉽지는 않겠죠. 특히 유럽은 채권 매입으로 시장을 방어하고 있는지라 당분간은 변동성 지수가 30포인트 이하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장중 반등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시장은 당일 장마감 무렵 백오데이션으로 미룬 것을 다시 이론 베이시스 수준이 콘텐고로 회복시킨다는 것을 가정하에 프리미엄을 1.1포인트 주고 전일 야간 선물 상승분 4.6포인트를 고려하면 최소한 5.7포인트, 그러니까 288.75포인트 정도에서 목요일 장을 출발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간이 아주 애매한 구간이에요. 기관이 위클리 콜옵션 매도를 하도 많이 쳐놔서 이런 갭 상승엔 불리하죠. 그래서 바로 품매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 부분에 기관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내일도 장중 콜옵션 매수와 청산을 반복할 것이고요. 특히 오전장 장중 조정에 또 콜옵션을 매수해서
오후 2시 50분경 이익 실현한 형태 그렇게 진행할 계획인데 제가 어제 전일 나름 저가권에서 콜옵션 매수한 것이 일부 오버나이트 했거든요. 물론 이게 큰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288포인트 이상에서 290 콜옵션을 분할해서 매도하면서 일단은 강세 콜 스프레드로 이익을 고정할 계획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콜옵션 매수 수량보다 매도 수량을 더 늘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바닥에서 올라온 것이 당일의 한한 상승일 수 있지만 만약에 하루 더 상승 나온다? 그러면 콜감마가 확 살아날 수 있죠. 기본적으로는 시장이 단기 바닥을 찍었을지언정 연속해서 상승이 나온다라고 보고지는 않아요. 해외 시장도 마찬가지로 접근합니다. 이 영국 국채 매입 오퍼레이션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유럽 장마감 1시간 전이거든요. 그래서 유럽 증시는 어떻게든 잘 버틸 것 같아요. 하지만 유럽 마감 이후에도 미국 증시가 강할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충분히 올라온 상황에서는 단기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고 채권 시장에 대해서는 이탈리아 국채 매도를 계속 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중앙은행이 이러한 시장 개입이 일시적인 파워는 분명히 강하게 보여줘요. 하지만 전체 추세, 그러니까 리세션으로 진행한다는 흐름 자체는 바꾸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바닥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여기서부터는 트레이딩 영역이에요. 1박 2일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만 반대로 오늘 시가가 290에 가까이 붙어버린다? 그러면 시가 고가가 나오고 이후 상승폭을 상당량 반납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트레이딩 영역에서는 각자의 대응만이 살 길이에요. 또한 변동성이 어제 의미 있는 고점을 찍긴 했지만 한번 살아나는 변동성은 또 바로 죽진 않죠. 그래서 여전히 이번 달 내내 변동성 매도는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